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수많은 뉴스들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먼 옛날 종이신문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던 때를 기억하시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시절, 옛날 신문에 실린 뉴스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에 만나보는 1988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16면에 실린 기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아침에 펼쳐든 신문 한 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정 연휴, 떡국을 끓이며 새해 인사를 나누던 그 평화로운 아침의 말입니다. 1988년 1월 1일, 그러니까 38회 전 오늘이지요. 동아일보 16면을 가득 메운 그 기사 하나가 전 세계 외신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신상곡, 라포에브, 납치 고발, 김정일을 고발,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부제목들, 밤법원의 대화, 비밀 녹음 등 물증 제시, 국제 테러 조직 통해 살해 계획 정보 입수, 피랍자 남포항 도착 시 기매 사진 공개. 여러분, 지금 들으셔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기사 한 편에는 한 편의 첩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우리 현대사의 놀라운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추억 속 옛날 신문기사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서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옛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상옥 감독, 그리고 최은희 여사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70대, 80대 어르신들이라면 이 두 분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한국 영화계의 전설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지요. 신상국 감독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거장 중의 거장이었습니다. 성춘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연산군, 번거리 삼룡이 같은 영화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극장에서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절에는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일이 정말 큰 행사였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고 그렇게 극장으로 향하던 그 시절. 신상국 감독의 영화는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울렸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국 감독의 부인이자 한국 최고의 여배우였던 분이 바로 최은희 여사입니다. 최은희 여사는 그 미모와 연기력 모두에서 당대 최고였던 분이지요. 청순하면서도 기품 있는 그 모습, 그 시대 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그 시대 여인들이 닮고 싶어 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이 두 분이 부부가 되어 함께 영화를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한국 영화계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1978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를 기억하십니까? 1978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고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신문에는 매일같이 수출 실적이 얼마니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니 하는 기사들이 실리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그해 1월 14일이었습니다. 최은희 여사가 홍콩의 영화 관련 일로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은희 여사 같은 유명 인사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은 애가 타고 영화계는 발칵 뒤집어졌고 정부도 비상이 걸렸지요.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해 7월에는 이번에는 신상국 감독마저 똑같이 홍콩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상국 감독은 사라진 부인을 찾으러 홍콩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마저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한 부부가,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인 부부가 똑같이 홍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입니다. 당시 신문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온갖 추측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누구는 두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 했고, 누구는 망명을 한 거 아니냐고 했고, 또 누구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을 납치한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었고 그 납치를 직접 명령한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대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다른 나라의 영화인을 납치하라고 직접 명령을 내렸다. 그것도 부부를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무려 8년 동안이나 북한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8년입니다, 여러분. 8년. 그 긴 세월 동안 가족과도 친구들과도 그리고 자신들의 조국과도 떨어져서 평양에서 영화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두 사람은 마침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도시에서 두 분은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 망명을 요청했고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 탈출 과정 역시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유를 되찾은 신상국 감독과 최은희 여사 부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 바로 1988년 1월 1일에 보도된 이 기사인 것입니다. 기사를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을 탈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전영화 감독 신상국 씨와 부인인 최은희 씨는 그들을 납치, 토록 지시한 북한의 김정기를 납치 주모자로 지난 11월 오스트리아의 빈 법원에 고발한 것을 31일 신 씨가 밝혔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그저 탈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그 긴 세월 동안 가둬두었던 김정기를 정식으로 법원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 법원이 아니고 자신들이 탈출했던 바로 그곳 오스트리아 빈의 법원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담한 일입니까? 그 당시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정없이 처단해 버리는 그런 무서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법정에 고발을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김정일을 고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추억 속 옛날 신문기사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다른 어르신들께는 즐거운 추억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후반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상국 감독과 최은희 여사 부부가 김정일을 법원에 고발하면서 도대체 어떤 증거를 내놓았을까요? 그냥 내가 납치당했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법원이 받아들여 줄 리가 없지요. 그것도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한 고발인데 말입니다. 기사를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 씨는 부인 최 씨와 자신을 납치해간 북한이 비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자식의 계좌로 예치된 22,300달러를 되찾기 위해 자신들이 자진월북했으며 그 돈은 사취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법적으로 폭로키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요. 두 분이 탈출한 다음에 두 분이 빈에 있는 미국 은행,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에 가지고 있던 돈이만 2,300달러를 되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이게 바로 북한이 두 분에게 영화를 만들라고 주었던 활동비, 영화 제작비, 그런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탈출하시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준 돈을 가지고 두 분이 도망갔다, 이렇게 본 거지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했냐? 빈 법원에 가서 두 사람이 우리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 이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러면서 북한이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요. 신상국과 최은희는 우리가 납치한 게 아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북한으로 넘어온 거다. 그러니까 자진월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홍콩에서 납치해 가놓고 이제 와서 자진월북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걸면서 말입니다. 신상국 감독과 최은희 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모든 진실을 다 까발리자. 우리가 어떻게 납치당했는지, 김정일이 어떻게 명령했는지 모든 증거를 다 내놓고 법정에서 싸우자. 이렇게 결심하신 거죠. 그럼 두 분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기사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한 정보 소식통은 북한 측이 제3국의 국제 테러 조직을 통해 신 씨, 최 씨를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린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북한이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만 건 게 아니에요. 두 분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제3국의 국제 테러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테러범들을 시켜서 두 분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알게 모르게 목숨까지 위협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나날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면 대응을 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신 씨는 김정일의 만행 주도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을 왜 북으로 납치해 왔다고 설명한 김정일의 육성 녹음과 최 씨가 북한의 요원들에게 끌려 며칠 동안의 백길 끝에 남포항에 도착, 내릴 때 김정일이 마중 나온 장면 등 5장의 사진을 물증으로서 제시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신상복 감독이 가지고 계셨던 증거가 뭐냐? 첫째, 김정일의 육성 녹음. 그러니까 김정일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신상복과 최은희를 납치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말한 그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가 외국인을 납치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그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증거입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 최은희 여사가 북한 요원들에게 끌려서 며칠 동안 배를 타고 가다가 마침내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 항구에 김정일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는 장면.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5장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 아닙니까? 한 여배우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강제로 배에 태워져서 며칠 밤낮을 항해한 끝에 낯선 항구에 내리는 그 순간, 그곳에 누가 마중을 나와 있느냐? 바로 김정일이 직접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모습이 사진으로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사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김정일의 육성 녹음은 북한 영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신 감독이 필요하다는 김정일이 최 씨를 먼저 데려오는 것이 신 감독이 흘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 최 씨를 데려온 후 공작 조직에 명령해서 신 감독을 집행 납치해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김정일이 왜 이 두 분을 납치했는지, 그 이유가 김정일 본인의 입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그 당시 북한 영화를 발전시키고 싶어 했어요. 북한 영화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걸 좀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와야 할까?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한국 최고의 감독이었던 신상복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상복 감독을 곧바로 납치하려고 하니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 신상복 감독의 부인부터 먼저 데려오자. 부인을 먼저 데려와 놓으면 신 감독은 부인을 찾으러 어디든 가지 않겠나. 그때 신 감독도 납치하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최은희 여사가 먼저 1978년 1월에 홍콩에서 납치되었고, 그 다음에 신상복 감독이 부인을 찾으러 홍콩에 갔다가 그해 7월에 똑같이 납치된 것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정일이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김정일이 본인 입으로 두 분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말한 것을 신상욱 감독이 몰래 녹음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상국 감독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셨는지, 얼마나 침착한 분이셨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평양에서 김정길을 만나고 김정일과 식사를 하고 김정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끊임없이 증거를 모으셨던 것입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신 씨와 최 씨는 신 씨가 납치된 후 5년 동안 감옥살이를 겪은 뒤인 지난 83년 10월 19일 평양의 노동당 중앙당 사무실, 김정일 사무실에서 김정일이 그들을 공식 안접했을 때 그들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뒤에라도 남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소형 녹음기를 숨겨갖고 들어가 녹음한 것이라고 신 씨는 밝혔다. 자, 이 부분이 정말 가슴 떨리는 대목입니다. 신상국 감독은 1978년에 납치된 후에 무려 5년 동안이나 북한의 감옥에서 지내셨어요. 5년입니다, 여러분. 5년. 한국 최고의 영화 감독이 북한의 차가운 감옥에서 5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83년 10월 19일 김정일이 마침내 신상국 감독을 정식으로 만나주기로 했어요. 평양에 있는 노동당 중앙당 사무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집무실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신상국 감독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작은 녹음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위험천만한 행동을. 만약 김정일이 알아챘다면 신상국 감독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상국 감독은 그 위험을 무릅쓰셨어요. 왜요?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후세에 이 만행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그 한 가지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가 5년 후인 1988년에 빈 법원에서 김정일을 고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영웅 아니겠습니까? 총칼을 들지 않고도 한 사람이 자기의 신념과 용기 하나로 거대한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상국 감독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는 또 다른 증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빈 법정에서 제출한 또 다른 물적 증거는 지난 78년 최 씨가 북한의 공작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후 1월 22일 남포항구 북에 도착, 모선에서 모터보트로 옮겨 타고 부두에 내렸을 때 김정일이 서 있다가 최 씨에게 꽃다발을 안겨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내가 김정일입니다. 라고 고맙하면서 악수를 청해 그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한 여배우가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항해한 끝에 마침내 어떤 항구에 도착했어요. 큰 배에서 다시 작은 모터보트로 갈아타고 한국으로 치면 어느 어부 마을 같은 그런 항구에 내렸을 거예요. 1978년 1월 22일이니까 한겨울이죠.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는 그런 추운 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김정일이 직접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손에 꽃다발을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최은희 여사에게 다가가서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까지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며칠 동안 강제로 끌려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입게는 미소를 띠고 있는 얼마나 기괴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다는 거예요. 누가 찍었을까요? 아마 북한 측에서 자기들의 위대한 영도자가
외국 영화인을 직접 영접하는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나중에 신상국 감독의 손에 들어가서 결국 김정일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기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신 씨는 김정길이 신 씨, 최 씨의 납치를 진상대로 해명하고 자신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계좌에 넣어두니만 2,300달러가 부정하게 사취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판문점이나 적절한 외교 경로를 통해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신상국 감독이 뭐라고 하셨냐? 김정일이 우리를 납치한 것을 진실대로 인정하고 그 돈이 우리가 떼어먹은 게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돈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신상국 감독이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납치했다는 사실, 그것만 인정해라. 그러면 돈은 돌려주겠다. 이렇게 김정길을 압박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한 영화 감독이 정정당당하게 법정에 세워서 당신이 한 짓을 솔직하게 인정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빈 법원의 재판은 신상국 감독 부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으니 북한 측은 더 이상 자진월북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정일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짓을 하는 나라인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신상국 감독과 최은희 여사 부부는 그 후에도 미국에서 영화 활동을 계속하시다가 1990년대 후반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시다가 신상국 감독은 2006년에 최은희 여사는 2018년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북한에서 겪으신 그 8년의 세월, 그리고 그 후에 김정일을 상대로 벌이신 그 외로운 싸움. 이것은 단순히 한 영화인 부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자 동시에 우리 민족이 가진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988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16면에 실린 신상국 감독과 최은희 여사 부부의 김정일 고발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추억 속 옛날 신문 기사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서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내용 요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988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16면에 실린 신상국, 라포에브, 납치 고발, 김정일을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신상국 감독과 최은희 여사는 한국 영화계의 전설 같은 부부였습니다. 신상국 감독은 성춘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명작을 만든 거장이었고 최은희 여사는 한국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둘째, 1978년 두 분은 잇따라 홍콩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최은희 여사가 1월에 먼저 납치되었고 부인을 찾으러 홍콩에 간 신상록 감독이 7월에 똑같이 납치되었습니다. 두 분을 납치한 것은 북한이었고 납치를 직접 명령한 것은 김정일이었습니다. 셋째, 두 분은 무려 8년 동안 북한에 갇혀 지내시면서 강제로 영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여 미국으로 망명하셨습니다. 넷째, 1987년 11월 두 분은 김정기를 빈 법원에 정식으로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해 12월 31일에 알려지면서 1988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다섯째, 두 분이 제출하신 결정적인 증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김정길이 직접 납치 사실을 인정하는 육성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이것은 신상곡 감독이 1983년 10월 19일 김정일의 집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들어가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은희 여사가 1978년 1월 22일 남포항에 끌려왔을 때 김정일이 직접 마중 나온 장면을 찍은 사진 5장이었습니다. 여섯째, 북한은 두 분이 자진 월북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빈에 예치된 2만 2,300달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또한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 테러 조직을 통해 두 분을 살해하려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일곱째, 신상곡 감독은 김정일이 납치 사실을 진실대로 인정한다면 그 돈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두 분이 원하셨던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부부의 순항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분단의 비극이자 동시에 그 비극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영화인 부부의 위대한 투쟁사인 것입니다. 신상곡 감독님과 최은희 여사님, 이제는 두 분 다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두 분이 남기신 그 용기와 그 정신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추억 여행 어떠셨어요? 그 시절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놀라운 옛날 신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